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9월 15일 시행한 소방설비 기사의 제1과목 소방원론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요 염소산 염류, 그다음에 과염소산 염류, 그다음에 알카리 금속의 요 과산화물, 그다음에 질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의 특징하고 화재 시 소화 방법에 대한 그 설명인데 요 틀린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염소산 염류나 과염소산 염류나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질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이거 다 염류죠. 그래서 이 염류는 다 인류오염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 인류오염물의 특성은 이게 산화성 고체가 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 육류는 어때요? 육류는 마찬가지로 산화성은 산화성이죠. 근데 육류는 다 액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류하고 육류는 서로 같은 산화성인데 인류는 성상이 고체고요. 육류는 성상이 액체라는 그 차이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 오염물은 그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 등에 의해서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하죠. 인류오염물은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해할 때 산소 발생하고 이 분해된 그 산소에 의해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은 가연물, 유기물, 기타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혼합물은 가열이나 충격이나 마찰 등에 의해서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 자,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여러분이 K2O2라든가 아니면 Na2O2,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이런 것이 바로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금수성이죠. 즉 물과 접촉하면 심한 열이 발생되고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수성 물질이에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4번에 보시면 그 자체가 가연성이면서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자, 인류는 가연성이에요? 불연성이에요? 인류는 전부 다 불연성이에요. 육류도 전부 불연성이죠. 즉,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발생하는 산소에 의해서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인류도 불연성, 육류도 불연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연성이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가연성이면서 폭발성을 지니고 있어서 화약류의 그 취급시와 같은 주의를 요한다. 이건 면류오염물이에요. 이건 바로 오류오염물에 대한 주의사항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인류오염물의 그 일반적인 성질, 이건 여러분이 암기보다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 소방원론은 2차 시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1차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오염물은 산화성 고체라는 거죠.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그다음에 무기화합물이고요. 그다음에 불연성이라는 거죠.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산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가져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분해 시에 산소를 방출한다는 거. 그다음에 분해 시 분해 속도가 빠르고 조회성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수분이 있죠. 그 수분에 의해서 녹는 현상을 우리가 조회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무기 과산화물, 즉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뭐 K2O2, 과산화 나트륨, 아니면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이런 건 다 금수성이에요. 얘들은 물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가 나오느냐? 산소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수성 물질이죠. 다음은 2번 가죠. 자, 2번은 어떤 기체가 0도씨 1기압,
자, 우리가 0도씨 1기압을 뭐라고 그래요? 0도씨 1기압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그래요. 스탠다드 컨디션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STD로 많이 쓰죠. 약자로.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이 부피가 몇 리터? 11.2리터라는 거죠. 기체의 질량이 즉 분자량이죠. 질량이 22라는 거죠. 질량이 아니라 W죠. W, 무게. W가 지금 22g이라는 거죠. 이 기체의 분자량, M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자, 보시면 온도 줬죠? 그 다음에 기압 줬죠? 압력, 부피 주고, 무게 주고, 분자량 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M분의 WRT라는 공식이 있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여기서 단위가, 요 P는 압력의 단위로서 ATM, V는 부피의 단위 리터를 쓰죠. 그러면 여기 리터를 쓰면 요 W, 무게는 g이죠. M은 분자량, R은 기체상수 0.082.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T는 절대온도 273에다가 섭씨 온도를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구하려는 게 뭐예요? 요 M이죠, 분자량. 그럼 결국 요 M이라는 것은 PV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W 무게는 지금 22g이죠.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0.082. 자,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온도 0도씨죠. 단위는 도케에서 요거는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P는 압력이에요. 단위가 여기 1기압이죠. 1기압. 자, 부피는 11.2리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부피가 리터가 나오면 무게는 g이 되는 거고, 이쪽 부피가 세제곱미터가 되면요, 여기 g이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하면 요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분자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44가 나와요. 상당히 쉬운 문제죠. 그래서 맞는다면 요 3번 44가 바로 답이 되죠.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인데 말이 굉장히 길죠. 이거 우리가 법제처에서는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약칭이라고 하죠. 이거 줄인 거를. 그래서 약칭 이걸 소방시설법이라고 그래요. 자, 소방시설법에서 요 개구부의 기준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죠. 자, 이 개구부라는 것은요, 요건이 있는데, 개구부 요건에 첫 번째 보시면, 요 개구부가 대부분 이제 창문이나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닥이 되겠죠? 자, 이 크기가 뭐예요? 크기가 50cm 이상의 원이, 즉, 여기 50cm의 원, 이 직경이 50cm인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2m 이내.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이 바닥으로부터 요 창문의 높이가 1.2m 이내가 돼야 이걸 우리가 개구부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나 차량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빈터. 이 바깥쪽 창문 건너편은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즉 창살이나
아니면 장애물이 설치가 안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이거를 파괴나 개방이 가능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이걸 계급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계급의 그 인정 요건에서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급부 밑부분까지가 1.5m. 이게 틀린 거죠. 1.5가 아니고 1.2m 이내가 돼야 계급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을 해야 되죠. 도로나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 털을 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또는 열 수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제4류 오염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이 사류 오염물의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사류 오염물의 일단 특성은 이건 다 인화성 액체라는 거죠. 대부분 석유류 계통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인화가 되기 쉬운 요 인화성 액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류 오염물의 증기 비중은 그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대부분 수소 같은 경우는 29보다 작은데요. 대부분 다 29보다는 크죠, 분자량이. 그래서 증기는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워요. 증기는 공기와 약간 혼합되어도 연소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액체의 비중은 대부분 물보다 가벼운데 무거운 것도 있어요, 일부는. 착화 온도가 매우 낮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 다음에 연소 하한이 낮고 정전기의 폭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대부분 분자량이 29보다 크기 때문에 증기 비중이 크죠, 공기보다. 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죠. 자, 4번에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 자, 여러분이 에테르라고 있죠? 디에틸에테르. 요 놈이 인화점이 마이너스 45도예요. 이게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테르는 실험실 같은 데서 이런 비커에다가 여기에다 이 에테르를 갖다가 부어놓으면은요, 여기서 에테르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여요, 눈으로. 아지랭이 같이. 그래서 이 에테르가 우리가 마취제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같은 데 비커에다 에테르를 부어놓으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화점이 낮으면 휘발성이 강하고요. 인화점이 높으면 휘발성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 했는데 인화점이 이게 높을수록이 아니고 낮을수록이죠. 높을수록 증기 발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 발생이 어렵다 또는 인화점이 낮을수록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화점 우리 물하고 에테르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에테르는 같이 비커에 따라 놓으면 에테르는 증발되는 게 금방 보이고 물은 증발이 안 되죠. 다음 5번으로 가죠. 자, 5번은 갑종 방화문하고 요 을종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방화문의 구조를 보면은 방화문은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어야 되고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되죠. 그리고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이에요. 60분. 을종은 비차열 30분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차열, 이 방화문은 성능이 차염 성능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꽃을 차단하는, 화염을 차단하는 성능은 있는데 열을 갖다가 차단하는 이 성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화문을 비차열이라고 그래요. 차염성만 있는 거죠. 그래서 갑종방화문 비차열 60분, 그 다음에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이어야 방화문으로서의 성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은 6번으로 가죠. 자, 6번은 피난로의 요 안전구역인데 2차 안전구역에 속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복도라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여기 출입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어디로 불러 나가야 되겠어요? 일로 나가죠. 자, 일로 나가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계단 전실이 있죠, 전실. 자, 이 전실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여기 계단이 있죠. 그래서 요 화재가 발생하면 요 복도가 1차 안전구역이 되고요. 계단 전실이 2차 안전구역, 계단이 3차 안전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차 안전구역은 계단 전실, 다시 말해서 계단 부속실이죠. 그래서 요 계단 전실에는 제한 설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급기 가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구역의 1차 안전구역은 복도, 2차 안전구역은 계단 부속실, 계단 전실이 되고요. 3차 안전구역은 바로 계단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이 7번은 우리가 하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약제 그 소화 효과하고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론 소화약제는 소화 방법이 이게 화학적 소화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 프리 레디칼이라고 해가지고 그 즉 자유 활성기라고 하죠. 그래서 요 화학적 소화는 자유 활성기를 갖다가 제거시켜 가지고 화학적으로 소화하는 방법이 돼서 이걸 다른 말로는 이걸 억제 소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하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만 화학적 소화하고 대부분 뭐 물이라든가 물분무라든가 뭐 CO2 이런 건 다 어때요? 이걸 우리가 물리적 소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 이거 서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소화약제의 그 증발 잡열에 의한 소화 방법. 이건 물에 의한 냉각 소화죠, 이건. 그 다음에 2번에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춘다. 이건 뭐 CO2라든가 이런 질식 소화죠. 뭐 분말도 마찬가지죠. 또 열분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소화 방법. 이건 대부분 분말 소화약제예요. 자, 자유활성기의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 방법. 이게 바로 화학적 소화인데, 이 화학적 소화는 할론 소화약제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소화를 억제 소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연소 반응을 주도하는 자유활성기, 우리가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거해서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제 소화, 화학적 소화는 주로 이 하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인데 이 분말, 3종 분말이 약간의 그 화학적 소화의 그 기능이 있는 거죠. 효과가.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8번은 유류 탱크의 화재 시 탱크 저부의 물이 뜨거운 연료층에 의해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하는 현상이 뭐냐.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죠. 이 보일오버죠. 그래서 이 보일오버는 요 탱크,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유류를 저장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화재가 나면 이 저부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럼 이 높은 온도에 연류층이 물에 도달이 되면 물이 갑자기 끓어 넘치면서 화재를 수반하면서 오버플로우 되는 거. 그게 바로 보일 오버죠. 그 다음에 여기 슬롭 오버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탱크 저부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진류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위해서 물을 갖다 방사하면 이 물이 여기 온도가 수백 도가 되기 때문에 물이 도달하기도 전에 끓어 넘치는 거죠. 즉 화재를 수반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슬롭 오버. 그 다음에 이 프로스 오버라는 것은 이 중진류 저장 탱크에 여기에다가 뜨거운 고온에 기름을 갖다가 부을 때 이 밑에 있던 물이 갑자기 끓어 넘치면서 이건 화재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넘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프로스 오버. 그 다음에 이 블랩이라는 것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폭발 현상.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9번으로 가죠. 소방 원로는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9번에 가죠. 자, 원소 분석을 한 결과 중량 백분율이 탄소가 39.9, 그 다음에 수소가 6.7, 산소가 53.4%죠. 자, 이거의 비율은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12죠. 12분의 탄소의 함유량이에요. 39.9죠. 자, 수소의 원자량은 1이에요. 이거의 함유량은 6.7%죠. 자,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죠. 산소의 함유량은 53.4%예요. 요게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3.33 대 6.7 대 3.33이죠. 그래서 전체를 3.33으로 나눠주면 여기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탄소가 하나. 이름 우리가 안 쓰죠? H, 수소가 2개, 산소가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즉 CH2O인데 요거는 실험식이에요. 가장 간단히 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벤젠 있죠? 벤젠이 C가 6개, H가 6개예요. 요게 실험식이 어떻게 되냐? 6으로 나눠주면 C가 하나, H가 하나. 이게 실험식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실험식인데 답을 보면 없어요. 이런 답이. 그럼 여기에다 여러분이 2배를 한번 해주죠. 곱하기 2. 2 하면 C2, H4, 산소 둘. 요게 있네요. 2배를 해주면 C가 2개, H가 4개, 산소가 2개. 요런 게 있죠. 여기 분자식이 있죠.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3을 하면은 C가 3개, H가 6개, 산소가 3개. 요것도 분자식인데 요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번으로 여러분이 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10번에 내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화 구조 하면 주로 나오는 것이 벽이죠. 그래서 요 철근십. 그래서 요 내화 구조는요. 철근 콘크리트 10cm 이상. 그다음에 그 철모가 철망 모르타르는 4cm 이상. 그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요놈은 5cm 이상. 요 세 가지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철근십, 철모사, 콘블5죠. 그래서 내화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철근 들어가죠. 요거는 10cm 이상인 벽. 요거는 내화 구조에 들어가요. 다음 2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요 비내력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내력벽은 5cm가 아니고 두께가 7cm예요. 그래서 틀린 건 요 2번이죠. 그래서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
철골, 철근 콘크리트죠. 요거 10cm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요 주요 구조부의 요 내화 구조의 그 기준인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벽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철근이 들어가면 무조건 10cm 이상. 그다음 여기 그 철망 모르타르 있죠? 이 철망 모르타르는 4cm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 요 콘크리트 블록 들어가면 요건 5cm 이상. 요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다음은 11번 가죠. 자, 11번은 피난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지금 이 피난 설비는 피난 구조 설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피난 설비란 말은 안 써요. 피난 구조 설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시설의 그 종류에서 요 피난 구조 설비를 보면은요, 피난 기구, 즉 피난 사다리라든가 구조대, 완강기, 그다음에 공기 안전 매트 이런 게 다 피난 기구죠. 뭐 피난용 트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그 피난 기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명 구조 기구, 요 방열복 아니면 방화복. 근데 방화복은요 안전 헬멧이나 보호 장갑, 안전화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인명구조기구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완강기, 피난기구라는 거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구조대도 피난기구죠. 공기안전매트도 피난기구, 피난설비 맞아요. 근데 이 무선통신 보조설비, 이건 소화활동설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화활동설비, 이거 시험에 아주 매번 나오는 감초예요. 그래서 이 소화활동설비는 3년 무제비, 연자 3개 들어가는 것이 연결 송수관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3년이라고 하죠. 무는 뭐예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무통이라고 하죠. 제는 제연 설비죠. 비는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비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총 6가지가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이 소화설비는 소화기구에서 뭐 물, 분무 등 소화설비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인에게 통보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통합감지시설, 누전경보기, 가스 누설경보기, 이거 다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되죠. 또 유도등, 이것도 피난 구조 설비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다 이거 피난 구조 설비예요. 자, 소화용수 설비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하고 소화수조, 저수조, 구밖에 소화용수 설비. 그다음에 마지막 요 소화활동 설비는 3년 무제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2번 넘어가죠. 자, 이 12번은 연소의 4요소. 자, 연소의 4요소가 뭐뭐 있어요? 이게 가연물,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 마지막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있죠. 이게 바로 연소의 4요소예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은 연소의 3요소라고 하죠. 자, 자유활성기, 프리레디칼의 생성을 저하시켜서 연쇄 반응을 중지, 억제시키는 거. 이게 무슨 소화? 화학적 소화죠.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억제 소화.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억제 소화, 이 앞에서도 했었죠. 화학적 소화인데 연소 반응을 주도하는 요 자유활성기 프리레디칼을 갖다가 제거시켜서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그 다음에 요 분말이나 하루게나암물 소화약제인데 주가 하루게나암물 소화약제죠. 그다음에 13번 가죠. 자,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 KHCO3 탄산수소 칼륨 2종 분말이죠. 그 다음에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요건 1종 소화 분말이죠. 그 다음에 CO2 요거는 약제 소화약제 맞죠. 자, 4번에 NH3 요거 암모니아죠. 자, 암모니아는 가연성 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폭연에서 폭괭으로 전이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이 폭연을 우리가 디플러그레이션,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거고, 이 폭괭이라는 것은 디토네이션이라고도 하고,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폭연이 폭괭으로 전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조건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정상 연소 속도가 작은 가스일수록 폭괭으로 전이가 용이하다. 여기서 틀렸네요. 정상 연소 속도가 작은이 아니고 큰 가스일수록 폭괭으로 빨리 발전이 되죠. 그래서 이 폭연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거고, 폭괭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거예요. 그만큼 폭괭이 폭발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자, 배관 내에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에 폭괭으로 전이가 용이하죠. 자, 배관의 관경이 가늘수록 작을수록 빠르게 폭괭으로 전이가 되죠. 배관 내 압력이 높을수록 빠르게 폭연해서 폭괭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폭발, 폭괭, 폭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이 폭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밀폐된 용기 내부에서 압력 상승에 의해서 밀폐된 용기가 깨지면서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거죠. 폭발. 그다음에 이 폭괭이라는 것은 발열 반응인데 연소의 전파 속도가 요 음속보다 빠른 거죠. 폭연은 반대예요. 연소의 요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거. 이걸 우리가 폭연. 자, 폭갱 유도거리. 자, 폭갱 유도거리는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자, 폭연에서 이 폭갱으로 변하는데 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폭갱 유도거리에서 DID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폭갱 유도거리 DID가 짧아지는 원인은 압력이 높을수록 이 폭연에서 폭갱으로 빨리 변한다는 거죠. 근데 관경이 작을수록 관 속에 장애물이 있는 것이 더 빨리 변하고요. 그다음에 점화원의 그 에너지가 강할수록, 그다음에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물일수록 폭연에서 폭갱으로 변하는데 짧게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3종 분말이 NH4, H2PO4, 제1인산 암모늄이죠. 그래서 얘는 다 A, B, C급 화재의 그 적응성이 있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죠. 주성분은 탄산수소 칼륨하고 요소다. 여기가 틀렸네요. 탄산수소 칼륨하고 요소, 요거는 4종 분말이에요.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거죠. 자, 열분해 시 발생되는 불연성 가스에 의한 질식 소화 효과가 있다. 자, 요 3종 분말이
제1인산 암모늄이죠. 요놈이 열분해하면 암모니아 기체 생기고요. 여기에 물 생기고 HPO3 요 메타인산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요 메타인산이 굉장히 부착력이 강해서 그 숯불 같은데 이런데 그 소화 효과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방진작용이라고 그래요. 방진작용. 이거 우리가 메타인산. 그래서 메타인산이 부착력이 강해서 방진작용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하고 요 착색,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일종 분말이 요 뒤에서부터 읽어요. CO3가 탄산이죠. 가운데 수소, 그 다음에 나트륨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죠. 이종 분말은 탄산, 수소, 칼륨이죠. 3종은 제1인산 암모늄, 그 다음에 4종은 이종 분말인 탄산, 수소, 칼륨하고 여기 요소하고 혼합해 놓은 걸 우리가 4종. 착색은 1종이 백색, 2종이 담회색, 3종이 담홍색, 4종이 회색이죠. 그래서 1종에서 4종까지 이거 염색을 안 해놓으면요 구분이 안 돼요. 다 백색 분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1종 분말은 백색으로 염색을 해놓은 거예요. 물감을 들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2종은 담회색으로 이렇게 그 물감을 들여놓은 거고, 3종은 담홍색, 4종은 회색으로 이렇게 물감을 들여놓은 걸 뭐라 그래? 그걸 우리가 착색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그 분말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감 들여놓은 걸 우리가 착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6번 가죠. 자, 비열. 자,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요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이 물의 비열이 1이죠. 그 다음에 이 철 같은 건 어때요? 철 같은 거는 비열이 크죠. 비열이 작죠. 철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빨리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이에요. 구리, 요 금속이잖아요. 수은도 금속이죠. 4번의 요 철도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은 열을 빨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비열이 아주 작아요. 대신 요 물은 비열이 1로서 굉장히 큰 편이에요. 즉 금속보다 한 10배 이상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화 약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4개 중에선 비열이 가장 큰 거예요. 다음은 17번 넘어가죠. 자, 17번은 TLV가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이 TLV는요, 여러분이 허용농도라고 아시면 돼요. 허용농도. 즉, 허용농도가 가장 높은 가스를 냈는데, 다시 말해서 독성이 가장 작은 놈을 얘기하는 거죠. 허용농도가 높으니까 독성이 작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독성이 가장 높은 거, 그건 이 포스겐이 독성이 가장 높죠. 그러면 여기서 허용농도, 즉 자체적인 독성은 없고 질식에 의해서 독성이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허용농도가 5000ppm이에요. 약 0.5%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자체 독성은 없지만 질식에 의한 사람이 사망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CO2가 허용농도가 5000ppm으로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것이 이 포스겐 COCl2하고 이게 아크로레인이 독성이 가장 강한 거예요. 다음은 18번 가죠. 자, 경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 소화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자, 경유가 이렇게 누출이 돼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위해서 물을 갖다 방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물은 경유보다 무겁죠? 그러면 이 밑에 층은 물이 되고 위에는 경유가 되죠? 그러면 연소가 되면서 이 화면이 더 넓어지죠? 화재 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용해되지 않는 비수용성인 화재에 물을 방사하면 화재면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유 화재에다 물을 방사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경유가 연소할 때 요 경유는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서 화재면의 확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류 위험물은 비수용성일 경우에는 물을 방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경유 화재에 물을 방사하면 안 되는 이유죠. 그래서 요 가연성 액체, 즉 사류 위험물인데 여기에 비수용성인 요 물질은 물로 소화할 경우 대부분 물보다 액체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물 위로 연소한 그 유류가 퍼지면서 화재면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다음은 19번 가죠. 자, 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의 기준인데 철망 모르타르일 경우에는 바름 두께가 몇 센치 이상인 것을 방화 구조로 보느냐. 자, 이 방화 구조는요, 이 철망 모르타르, 그래서 철모 요건 2cm 이상,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그 다음에 회반죽, 타일 바름 두께, 요건 2.5, 또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 이게 바로 방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철망 모르타르, 철모 나오면 요건 2cm 이상에서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방화 구조 보면은 1번이 철망 모르타르 2cm 이상,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그 다음에 여기 회반죽, 그 다음에 여기 타일 나오죠, 타르. 타르가 아니고 타일이죠. 이게 타르가 아니고 타일. 타일 위에, 타르, 맞죠?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두께가 2.5cm 이상에서 15회타 2.5.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 이게 바로 방화 구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20번은 다음 중 요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 자, 이 분진 폭발은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그 석탄 있죠? 석탄가루. 이 탄광 같은 데서 그 갱도 내에서 폭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석탄가루가 갱도 안에 부유되고 있다가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농수산물가루 있죠? 즉, 커피가루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솜가루, 이런 거, 농수산물 가루가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다가 폭발을 또 일으키죠. 그 다음에 금속가루 있죠? 금속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속 가루가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다가 또 폭발을 일으키죠. 이런 게 바로 분진 폭발이에요.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였는데, 이번에 요 알루미늄, 요거 금속분이죠. 석탄 분말, 석탄가루죠. 그다음에 밀가루, 농수산물가루죠. 이런 거는 분진 폭발을 잘 일으키는데, 요 소속해는 CaOH2예요. 즉 CaO 생석해가 굳은 걸 우리가 소속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진 폭발 안 일으키는 거, 이 분진 폭발이 없는 거, 요거 CaO 생석해예요. 그 다음에 CaOH2, 요걸 우리가 소속해라고 하죠. 이건 생석해.
그래서 요 시멘트 있죠? 자, 시멘트는 대부분 다 이게 CaO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진 폭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석회 CaO도 분진 폭발이 없고, 소석회, 그 다음에 석회석 분말 CaCO3죠. 이것도 분진 폭발이 없고, 시멘트도 당연히 분진 폭발이 없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